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타인의 삶인데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을 기점으로 국제 영화상이 된 한때는 외국어 영화상의 시절에 제79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감독은 이름이 꽤 긴데요.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 마르크입니다. 독일 출생으로 오늘의 한 잔인 타인의 삶으로 장편 영화를 데뷔하였습니다. 독일 감독인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어 대사가 나옵니다. 영화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인 1984년의 동독입니다. 시기로 미루어 봤을 때 패전국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고 수도인 베를린 또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서독은 자본주의 진영이 주둔하였고 동독은 사회주의인 소련군이 주둔하였으며 냉전이 시작함에 따라서 점점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가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84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감시는 최고조에 다다르고 주인공이 속해져 있는 슈타지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첩보기관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점점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에 장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감시는 더욱 타이트해지고 그것의 일환으로 주인공인 게르트 비즐러가 한 예술가 커플을 감시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삭막했던 인생에 한 줄기의 샘물로 감동을 주는 영화, 타인을 반추하여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 독일스럽게 정제했지만 독일다운 스토리를 보여준 영화, 타인의 삶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인의 삶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볼 예정이거나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즐러는 영화의 중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비즐러로서 드라마가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는 슈타지 즉 독일 정보국 소속의 대위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신문을 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죠. 강의하는 씬을 보면 그가 얼마나 완벽주의 프로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는 잠을 재우지 않는 비인간적인 신문 방법을 지적하는 학생을 축석부에서 바로 X를 하며 칼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한 사람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잠을 재우지 마라. 결백한 사람은 여기서 화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용하거나 침묵한다 라는 대사를 미루어 봤을 때 그가 얼마나 프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아도 그의 눈은 차분하니 마치 감정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도 전혀 동요가 없죠. 대학 강의 후 연극을 볼 때조차 그 연극 작가인 게오르그 드라이만을 위험할 수도 있는 인물로 판단할 뿐이죠. 그렇게 해서 작정명 리즐로가 시작되고 게오르그 드라이만을 24시간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이지요. 게오르그의 초반 연극과 후반 연극의 대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 연극은 마치 자본주의를 비판한 듯한 무대장치가 되어 있죠. 자본주의의 상징인 공장형 컨베이너 벨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그들은 마치 그 공장의 부속품이 된 것 마냥 노동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이 쓰러지고 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굴려지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연극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무대 연출을 보여줍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후 연극을 보자면 미니멀한 느낌의 흰색이 빛나는 판들이 기대로 줄지어져 있고 한 여성은 무대 앞으로 나서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사는 이 이전의 연극과 아주 같은 대사이지만 다른 연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연극은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의도를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억압적인 정부, 즉 동독 정부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사가 정확히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연출과 분위기로서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게오르그, 즉 예술가입니다. 네, 게오르그는 예술가입니다. 글로써 표현하는 사람이죠. 또한 초반의 연극을 보자면 그는 동독에서 나름대로 적응을 하며 살아갈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자신의 스승격인 예르스카가 본인의 작품을 단연간 올리지 못하고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슬픔을 느끼게
느끼게 됩니다. 이에 정부의 회의감을 느끼고 저항을 시작하죠. 저항의 수단은 그가 하던 대로 글을 써서 서독으로 밀반출하는 것입니다. 동독의 행태를 알리는 글을 쓰는 것이죠. 동독의 통계청은 모든 것을 통계내고 있고 그건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체제에 분리할 수 있는 자살률은 비공개하였죠. 이러한 행태를 글로써 표현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예술가이기에 운동권처럼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전부인 글로써 저항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예술가이기에 감정을 중시하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타라는 연극 배우를 사랑하고 있죠.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크리스타가 외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그녀를 안아주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죠. 크리스타는 게오르그의 연인으로 앞서서 밝혔듯이 배우입니다. 즉 그녀는 연기로서 표현하는 예술가입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연기 인생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햄프에게 겁탈당할 때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오르그가 크리스타가 외도하는 것으로 목격한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충격에 샤워를 하다가 주저앉고 침대에 누운 크리스타는 게오르그에게 호응을 요청하고 그가 꼭 안아줍니다. 이러한 연인을 배신합니다. 연기 때문에요.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이 아이덴티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국에 약물 혐의로 잡혀 들어가서 취소를 받을 때도 처음에는 버텼지만 그들 커플에게 동화된 비즐러의 신문에는 무너지며 저항 글쓰기의 핵심인 타자기가 숨긴 장소를 발설합니다. 그녀는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었지만 사랑을 버린 반쪽짜리 예술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녀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크리스타로 알 수 있듯이 예술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는 사막같이 말라있는 비즐러의 삶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즉 타인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되고 갈라진 틈으로 사랑과 예술이 스며들어 한 줄기 물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즐러는 입체적인 인물 게오르그와 크리스타를 감청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없었던 사랑과 예술을 느끼며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마치 화선지에 물감이 스르르 번지듯이 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본인조차 눈치채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것이 게오르그 집에 있는 시집을 들고 와서 본다던가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는 그의 감정에 동화된다던가 험한 일을 당한 크리스타를 안아주는 게오르그의 소리를 듣고 마치 본인도 안긴 듯한 자세로 잠들었다던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여 타자기를 숨겨주고 마지막이 될 그의 보고서에 훗날 게오르그가 눈치챌 수 있게 붉은색 인장을 남깁니다. 비즐러는 커플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예술을 탐미했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한 것입니다. 본인의 자리에서 동요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임무만을 수행했던 냉혈한은 지워지고 사람이 된 비즐러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타인의 삶을 지켰고 이는 역설적이게 자신의 삶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때가 지나서 게오르그가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에게 서면의 감사가 아닌 게오르그만의 예술과 사랑인 글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엔딩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이 말은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비즐러의 입장에서 괴물은 예술가 커플일 것입니다. 이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동화되면 안 되고 철저히 이성적이어야겠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감청하는 대상에 어느 순간에 물들어 버려서 빼낼 수도 없게 된 비즐러는 스스로가 괴물로 봤던 사람들의 종류가 되었고 이들이 오히려 비즐러를 들여다보는 순간 예술이라는 시면으로서 감사를 건넸다고 봅니다. 실감나는 배경을 통해 역설적으로 샘솟는 예술과 감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영화 타인의 삶에 대한 한 줄 평은 모래폭풍 같은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남겨진 정수는 예술이다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8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시면 작고 소중한 채널에 보탬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